제36화 강화회담의 결렬과 정유세란. 전쟁은 소강기에 접어들었다. 히데요시는 진주성을 탈취하였으나 호남으로 진격하지는 못했다. 일본군의 피해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다. 진주성을 탈환하고 호남으로 진격할 수 없다니, 그건 무슨 말이냐? 온 전력을 다해 진주성을 탈환하였으나 우리 군의 병력 피해가 너무 컸고 군량미가 턱없이 부족하여 더 이상 진격을 못하고 있다 하옵니다. 군량미는 현지 조달이 안 되나? 조선인들에게 쌀, 가축 등을 갈취하여 충당을 하였으나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하옵니다. 도해군의 병력을 유지하려면 군량미가 얼마나 필요한가? 20만 석의 군량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형편으로는 5만 석도 조달할 수 없습니다. 전국의 쌀을 다 긁어 모아도 소용없겠는가? 힘든 줄 나옵니다. 더군다나 1,000척이 넘는 일본의 군함들이 조선 해적들에 의해 격파당하여 남은 건 300척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병사들이 서둘러 귀국하지 않으면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을 것입니다. 알 수 없군. 교대할 군사들을 모두 귀국시키도록 해라. 조선군이 침입했나? 왜 집합이야?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기쁜 소식? 특식 나오나? 휴가? 다이꼬우께서 본국으로의 귀국을 허락하셨다. 이게 뭔 일이래? 살았다! 아이고,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가는구나. 이제 살았다. 엄마가 보고 싶고 고향이 눈에 아른거린다. 마누라와 딸내미가 보고 싶어. 배가 들어온다. 늦으면 못한다. 달려라 달려. 빨리 타야겠다. 내가 먼저야. 야, 새치기 하지 마. 내가 먼저 탈 거야. 누가 어딜 끼어들려고? 이때다. 얼른 타자. 어이, 저놈이. 야, 이놈들아. 다 탈 수 있으니 싸우지 말고 타. 모두 탔으니 출발한다. 휴, 간신히 탔다. 한편 강화회담은 계속되었다. 북경은 언제 도착하는가? 2개월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이거야 원 답답해서 못 살겠군. 맨 처음 명나라 사신 사용제와 서일관 일행이 한성에 도착한 것이 1593년 4월 17일이었다. 그들이 나고야에서 히데요시를 만나 국서를 받아 일본 측 사절과 함께 북경으로 떠난 것이 동년 7월 20일이었다. 1593년 8월 30일이 되어서야 한성을 떠난 나이토 조안이 명나라 사신 심의경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 요동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요동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멈추시오. 나는 일본 측 사신이요. 명국의 황제를 뵈러 가는 중이니 문을 열어주시오. 통과할 수 없어. 뭐라고요? 통과할 수 없다니. 무슨 일이요? 나는 명나라 사신 심유경이요. 전쟁을 종결하려고 히데요시의 국서를 받아온 일본 측 사신과 함께 협상하러 가는 길이요. 한시가 급하니 빨리 통과시켜 주시오. 명나라 원정군 사령관께서 히데요시의 항복문서 없이는 절대 들여보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이, 참 어떡하면 좋겠소. 저희는 목숨을 걸어서라도 막으라는 명을 받아 출입시킬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요동에 남아 있읍시다.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뭔가 대책을 세워봅시다. 우선 숙소를 찾아보죠. 알겠습니다. 항복문서라. 그거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경상도로 가서 고니시 장군을 만나야겠군. 나이토 조안, 잠깐 봅시다. 내 급히 경상도로 내려가 고니시 장군을 만나고 오겠소. 고니시 장군이요? 고생스럽겠지만 조금 참고 기다리시지요. 좋은 소식 가져오리다. 잘 다녀오시오. 무슨 일이요? 명나라 사신이요. 고니시 장군을 만나러 왔소. 아니, 어쩐 일이요? 다이꼬우의 국서를 가지고 명나라에 들어가려다 항복문서 없이는 출입을 못한다 하여 고니시 장군께 부탁 좀 드리려고 내려왔지요. 무슨 부탁을? 히데요시의 항복문서를 위조해 주십시오. 위조하라고? 히데요시는 글도 모르지 않습니까? 당신 책임질 수 있어? 걱정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심의경과 고니 씨의 작품인 위조문서는 명황제가 듣고 기뻐할 만큼 비굴한 언사로 가득 찬 것이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잘 되길 바라오. 어떻게든 강화를 이루려면 이런 사기극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항복문서가 위조되어 다음 해 1월 29일 다시 요동으로 향했다. 본래 히데요시는 명나라 황제에게 7개의 조항을 요구하였다. 첫째, 명나라 황녀를 일본 천황에게 시집 보낼 것. 둘째, 무역을 부활할 것. 셋째, 조선 사도를 일본에 할양할 것. 넷째, 조선 왕자와 대신을 인질로 보낼 것 등이다. 그런데 위조문서에 이런 글귀는 한마디도 없었다. 강화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조선은 평화도 아니고 휴전도 아니었다. 우리는 굶어 죽는데 명나라의 군량미는 따박따박 바치니 정말 못 살겠다. 조선 백성들의 기근과 명나라 군사의 군량소송, 거기에 전염병까지 겹쳐 말이 아니었다. 우여곡절 끝에 나이토 조안이 북경에 도착한 것은 1594년 12월이었다. 결국 항복문서를 보냈구려. 우리 명나라의 위상에 쫄았나 봅니다. 자, 그럼 회담 사절을 파견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명나라 사절단은 일본에 가기 위해 부산으로 출발했다. 명나라 사절단은 1595년 11월 말경에야 부산에 도착을 했으나 여기서 사단이 났다. 이게 사실이요? 이 항복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게 사실이냔 말이야! 이 사실을 히데요시가 안다면 우리를 모두 죽일 것이다. 난 절대 일본에 갈 수 없으니 알아서들 하시오! 이종성 정사가 그냥 가버렸으니 빨리 조정에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취해야 할 듯합니다. 내가 다녀오리다. 새로 임명된 명나라 사신의 부사 양방형을 정사로 심의경을 부사로 승격시켜 부산에 왔다. 새로 임명된 명나라 사절단은 1596년 8월에야 오사카에 도착했다. 일본은 참 독특한 나라야. 9월 1일 히데요시와의 회견이 이루어졌다. 3년이 넘는 세월을 길에서 보내고 겨우 이루어진 히데요시와의 회견이었는데 이 회견의 결말은 황당한 것이었다. 뭐야? 이것들이 사기를 쳐? 고니씨 이놈, 그리고 심유경 당신? 들켰다. 난 죽었다. 이놈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고니씨 이놈은 당장 참수하고 싶지만 전쟁에서 싸워야 하니 일단 살려두거라. 허이! 그리고 심유경 이놈은 명나라 사신이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명나라 조정에 이 사실을 그대로 알리고 저놈은 본국으로 보내라. 심의경은 명나라로 돌아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5년간의 전쟁을 통하여 수만의 병력을 잃고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는 히데요시의 분노는 컸다. 극도의 분노로 이성을 잃은 히데요시가 내린 또 하나의 극단 조치. 그것은 제출병이었다. 이것이 정유재란이다. 처음 명나라 사신이 나고야에 도착했을 때 일본 측은 종전협상이 성사될 것을 기대하며 춤을 추었다. 이제 지긋지긋한 전쟁은 끝나는 거겠지? 고향 갈 준비나 하자고. 조선 주둔군들도 한결 여유로워졌다.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니 좋네 그려. 차 맛이 아주 좋네요. 아, 좋아. 폭풍 속의 여유라고 할까? 이 여유로움이 오래갔으면 좋겠네. 조선의 주둔에 있던 왜군들은 축구도 즐기고 엔가를 즐기는 듯한 여유로움을 보였다. 엔가는 트로트와 비슷한 일본 노래를 뜻한다. 또 다른 자들은 조선 산하에 득실거리던 호랑이 사냥에 나섰다. 호랑이를 생포하여 히데요시에게 상납합시다. 그렇잖아도 호랑이 머리, 살, 내장 등을 소금에 절여 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졌어. 당시에는 휴전회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조선의 전시 작전권은 명나라가 쥐고 있었다. 조선군은 우리의 명령 없이 군사 행동을 삼가라. 이런. 그리고 의병 활동도 엄히 단속하고 통제를 해주시오. 우리는 명나라 믿고 사냥이나 하러 갑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히데요시의 분노 한 방에 다 날아갔다. 그 분노의 이유는 무엇인가? 일본 유수의 다이묘들을 풀베듯 정복한 히데요시가. 다이묘는 일본 헤이안 시대 말기에서 중세에 걸쳐 각 지방의 영토를 다스리고 권력을 행사하던 영주를 뜻한다.
약해 빠진 조선과의 5년 전쟁에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니 도대체 자존심이 용서하지 않았다. 이놈! 이순신과 전라도! 무패의 명장이며 일본 제1의 전략가인 히데요시로서도 이순신에 대하여는 어찌 손쓸 방도가 없었다. 전라도를 싹쓸이하라! 이번에도 선봉은 가토 기요마사, 고니시 유키나가였다. 총 병력은 14만 1000명. 이번 출병의 목표는 전라도 정복이었다. 한 놈도 남김없이 모두 죽여라! 전쟁은 승패를 떠나 무모한 사륙국으로 변해가고 있었다.